김성환은 1950년 5월 25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평범한 가정의 김점수 씨와 이혜영 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로부터 나라가 여전히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전후 시대에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 특히 영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의 오래된 텔레비전으로 흑백 영화를 보며 저녁을 보내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2025년 기준 74세인 김성환은 가상신부 2015, 왕의 얼굴 2014, 대풍수 2012 등의 영화에서 감정적 역할을 맡아 유명해진 한국 영화계의 베테랑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넘는 그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깊은 슬픔을 지닌 남자가 있었고 그 상처를 대중 앞에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기쁨과 고통이 엇갈린 긴 감정의 여정이었고 그로 인해 강하면서도 연약한 김성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환 선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경력에서의 실패나 명예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1995년에 어머니 이혜영 씨를 잃은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950년대와 1600년대의 어려운 시기에 그와 그의 형제들을 키우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상냥하지만 회복력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 공기와 김치를 준비해서 학교에 가져가던 그 아침을 기억한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기억 속에서 자장가처럼 울려 퍼진다. 김성환 씨는 수개월간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한 뒤 폐암이라는 심각한 병으로 사망했을 당시 서울에서 드라마 촬영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짧은 전화 통화로 소식을 접했고 그 순간 그는 온 세상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2000년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저는 여전히 대본을 든 채 세트장에 섰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 제 시간에 돌아갈 수 없었고 그 결정은 수년 후에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촉박한 촬영 일정 때문에 그는 곧바로 떠날 수 없었고 군산으로 돌아왔을 때 남은 것은 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텅 빈 침대와 만질 수 없는 기억들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무덤 옆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은 어머니가 그를 위해 수놓은 손수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선물이지만 그녀의 온 세상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구와의 개인적인 자리에서 마치 어머니를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낀 죄책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군산에 돌아올 때마다 옛집을 찾아가 어머니가 앉았던 작은 구석구석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 슬픔은 나중에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경력에는 굴곡이 있었지만 특히 2005년 아버지 김점수 씨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는 종종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동료와 가상으로 대화하면서 내가 혼자라는 걸 깨닫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가족을 잃은 것과 삶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상처가 합쳐진 것이었는데 그는 이러한 고통의 회복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가지고 맞섰습니다. 김성환의 선수 생활은 빛나는 정점과 실패의 골짜기로 가득한 긴 여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과 자부심을 느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인 1970년대 후반에 연기 경력을 시작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텔레비전과 영화 작품에서 작은 조연을 맡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군산에서 서울로 이사했고 스크린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198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그는 인기 있는 KBS와 MBC 드라마에서 조연을 맡으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 중 하나는 드라마 대풍수 2012에서 교활하면서도 인도적인 조선시대 관리를 연기한 것입니다. 그는 2013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세트장에 서서 모니터를 통해 관객을 바라보았고 제 길을 찾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영화 시리즈인 킹스 페이스 2014에서 놀라운 감정적 깊이로 역사적 인물로 변신했고 가족에 대한 유머러스하면서도 의미 있는 영화 가상의 신부 2015에서는 전통적이면서도 따뜻한 아버지 역을 맡아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과시했습니다. 이 역할은 그에게 청중의 사랑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2015년 K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객들에게 제가 평범한 조연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는 2016년 헤럴드 팝에 이렇게 말했다. 최근 74세의 나이에 그는 The Red Sleeve 2021와 2025년 개봉 예정인 미공개 영화에 참여하면서 50년이 넘는 업계 경력에도 여전히 적절하고 중요하다는 걸 증명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1985년 영화에서 촬영 직전에 감독이 그를 상업적으로 매력이 없다고 판단해 주연에서 다른 역할로 교체했을 때였다. 그는 스포츠 서울과의 모의 인터뷰에서 집에 가서 어두운 방에 앉아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울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좌절은 1990년에 가족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국제영화에 출연 요청을 거절한 것이었는데 그는 나중에 이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코리아타임스의 대본을 보고 큰 기회를 놓쳤다는 걸 깨닫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실패는 그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이기도 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계에서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역시 김성환을 여러 번 울게 했다. 그는 가상 신부를 촬영하는 동안 3개월 동안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수백 페이지의 대본을 암기하고 유머러스하면서도 감동적인 캐릭터를 구현했습니다. 그는 MBC에 집에 가서 혼자 앉아 지쳐서 울기도 했던 밤들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대풍수에 참여하면서 그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수시간 동안 조선 역사를 연구해야 했고 너무 큰 압박감을 느껴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거울 앞에 서서 대사를 연습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울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경력은 재능, 인내, 그리고 침묵의 눈물에 대한 증거입니다. 김성환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명예나 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그의 개인적 열망과 그의 가족과 청중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꿈을 꾸던 군산의 청년에서 한국 영화계에서 존경받는 배우로 거듭나 한국의 정서와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더 가까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Virtual Bride에서 그의 역할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함과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했는데 이는 그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2016년 서울 드라마 어워즈 가상 이벤트에서 시청자에게 가족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며 자녀들에게 근면과 정직의 가치를 가르치는데 이는 그의 어머니 이혜영 씨로부터 전수된 교훈입니다. 그는 유니비전에서 아이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배우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제가 아이들의 아빠라는 이유도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또한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어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군산의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KBS에 다음 세대에게 노력하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예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의 균형을 이룬 것이었는데 그는 평생 이를 추구했습니다. 김성환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우면서도 도전적인 이야기로 그는 그 속에서 큰 기쁨과 깊은 슬픔을 경험한다. 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1910년대에 서울로 처음 이사했을 때 만난 온화하고 이해심 많은 여성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행사에서 만났고 그녀는 그의 성실함과 열정에 끌렸습니다. 그는 스포츠 조선과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녀는 내가 배우이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고 믿게 해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두 사람은 군산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과 딸 추정 등 최소 두 자녀가 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항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1980년대 초 그의 경력이 인기를 끌면서 그는 영화 일정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은 아내와 사이가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는 코리아 헤럴드에 저는 우리가 서로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덕분에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자녀들이 자라서 집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자 웃음으로 가득했던 집에 공허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비공개적인 순간에 아이들의 방에 서서 오래된 물건들을 보며 매일 함께 지냈던 시절이 그리워서 울었어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사랑은 오래 지속되는 여정이었지만 침묵의 눈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자산 측면에서 김성환의 2025년 기준 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사생활에서 신중한 스타일을 유지해온 그의 스타일에 따라 널리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넘는 경력을 바탕으로 볼 때 그는 텔레비전과 영화에 출연하여